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체포된 이민자 261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은 강제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하고 항공기를 귀환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43개국에 대한 비자 신청 처리를 중단하는 등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 및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새 최소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가는 쑥대밭으로 변했으며 강한 바람에 대형 트레일러까지 쓰러졌습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 길 가던 남성에게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굴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일당이 운영했던 고급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12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생활권보다 사건의 합법적인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체포된 이민자 261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강제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하고 항공기를 미국으로 귀환토록 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 조직 트렌드 아라과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 구금, 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을 이 추방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1798년 제정된 이래 227년간 대규모 전쟁 시기에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령이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시켜달란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오후 6시 47분에 추방령 일시정지 결정을 구두로 선고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추방 대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미 비행 중이라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5일에 텍사스발 엘살바도르행 항공편에 태워져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261명이었으며 항공편은 총 3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개 도시의 일개 판사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지시할 순 없다면서 대통령의 외무 업무에 관해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43개국에 대한 비자 신청 처리를 중단하는 등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3가지 범주에 대한 다양한 여행 금지 조치와 함께 대상국가 목록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아프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하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이민 및 관광비자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 밖에 앙골라, 베냉,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의 여행자들은 이들 정부가 60일 이내에 미국 측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관행을 심각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적법 비자를 소지한 명문 의대 교수도 추방 대상에 올랐습니다. NYT에 따르면 아이비리그인 브라운대 의대 신장 이식 전문의 라샤 엘라위 교수는 유효한 비자와 추방을 일시 차단하는 법원 명령에도 추방됐습니다. 레바논 국적인 알라위 교수는 지난달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레바논을 방문했었고 이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난 13일 구금됐습니다. 법원은 14일 추방 48시간 전 법원에 통지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알라위 교수는 곧 파리행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구체적인 추방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 및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새 최소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주택가는 쑥대밭으로 변했으며 강한 바람에 대형 트레일러까지 쓰러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사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며 그곳은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며 바닥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에서도 간밤에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 마을의 주택 잔해물 사이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인디펜던스 카운티에서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X를 통해 어젯밤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엔 구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주지사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페넨들 지역의 에머릴로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도로에서 잇단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먼지 폭풍으로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충돌하면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테네시 동부와 조지아 북부, 엘라베마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다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한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오전 3시 55분쯤 맨해튼 41번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을 발견했고 즉시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45세로 알려진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용의자가 자신에게 접근해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41번가 및 브로드웨이 교차거리는 타임스스퀘어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번화가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하철 객실 안에서 졸고 있던 한 여성이 묻지마 방화 공격으로 불에 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과테말라 출신 세바스티안 자페타는 2018년에도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됐으나 언제 어떻게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별한 합의는 없었지만 생산적인 대화였고 당분간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혼잡 통행료와 에너지 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 대해 백악관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생산적인 대화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 측은 오늘 회의에서 맨하탄 혼잡 통행료와 펜스테이션역 재개발, 에너지 개발, 관세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며 공식적인 합의나 결정 등은 없었지만 생산적인 대화였고 향후 몇 주간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은 맨하탄 혼잡 통행료 및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호컬 주지사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혼잡 통행료 부과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고 오는 21일까지 교통 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뉴욕주 정부와 MTA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동부 지역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펜실베니아에서 뉴욕 올바니 인근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부활이 필요하다며 이를 호컬 주지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뉴욕주 정부가 수질 관련 허가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발행하는 신분증 ID NYC 취득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10세 이상이면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서비스 등 신원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엔 ID NYC 카드를 당일 및 워크인 예약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등록센터를 방문, 당일 ID NYC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당일 및 워크인 예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내 모든 등록센터에서 실시되지는 않고 각 보로당 최소 한 곳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요를 파악,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ID NYC 카드 등록센터는 자메이카 도서관 등 퀸즈 2곳 포함 총 11곳에 운영 중으로 매주 온라인 혹은 311 전화 사전 예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이프 시의원은 역대급 난민 유입으로 지난해 ID NYC 카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청 서비스 개선 민원이 잇따랐다고 지적한 후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민자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7에서 10월 발급된 ID NYC 카드는 약 6만 5천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한인 일당이 운영했던 고급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12명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생활권보다 사건의 합법적인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 케임브리지 지법은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한인 일당이 운영했던 고급 매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28명 중 12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7명은 아시아계였으며 20대 남성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데더햄, 워터타운, 버지니아주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시간당 $300 이상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연방검사 조슈아 레비는 2023년 11월 단속 당시 매춘 조직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며 그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하이테크 회사와 제약회사 임원, 군 장교, 정부 계약자, 교수, 과학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신원이 공개된 12명의 명단엔 제약회사 CEO, 치과의사, 재무담당 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이, 이준명, 제임스 이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이미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임스 이씨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58만 의 지원금을 사기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남부 접경 지역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달걀 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달걀로 인해 또 다른 질병 전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CBP에 따르면 달걀 밀수 적발 건수는 이번 회계연도 들어 전국적으로 36%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 CBP 사무소에선 같은 기간 달걀 밀수 사례가 56% 증가했으며 특히 샌디에이고 사무소는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달걀을 사재기하면서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농무부는 질병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달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BP 엘페소 사무소는 가격 차이가 밀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멕시코의 달걀 가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2월 기준 $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도시의 소매점의 경우 $10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 12개들이 달걀 평균 가격은 $2 미만입니다. 달걀값이 급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대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형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농무부는 달걀 가격 해결을 위해 최대 $10억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달걀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인 14일 자정에 임박해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이 법안에 찬성해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임시 예산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비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 정도 줄이는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글로벌 뉴스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방송처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해 미국의 소리 등 연계 매체 지원이 위태로워졌습니다. RFA는 어제 연방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RFA 의회 법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매체로 중국어와 광둥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한국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버마어, 라오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북한 등 폐쇄된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VOA는 한국어 등 48개 언어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제사회 뉴스를 전달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브롱스 일대에서 강도를 저지르고 70대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를 공격한 피의자가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14일 브롱스 형사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법원은 19세 피의자 그린 잘리아에게 징역 8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습니다. 피의자는 2023년 12월 15일 브롱스 웨이크필드와 올림빌 일대 소기업 3곳에서 연달아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당시 뷰티 서플라이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유강환 씨는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렸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지만 수술 끝에 회복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바람에 손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며 스타벅스에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LA의 한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수를 픽업할 때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변형, 그리고 생식기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사건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여된 손해배상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